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제인도 또는 Autopsy of Jane Doe라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시작은 아주 평화로웠어요. 어느 한적한 동네에 꽤 부유해 보이는 집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과학수사대 여러 명이 아주 바쁘게 셔터를 눌러대고 있었죠. 카페트엔 여기저기 뿌려진 핏자국이 흥건했고요. 몸이 꺾인 채 피투성이가 된 한 여자가 부엌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지 않은 곳에서 창가에선 중년 남성이 쓰러져 있고요. 2층에 올라가니까 집안은 더욱더 난장판입니다. 한 여성의 시신이 눈도 감지 못한 채 사망해 있었죠. 이 집은 살인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도착한 형사는 직감적으로 이곳에서 아주 끔찍한 살인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형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수사관들을 따라 형사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핏자국은 계속 이어졌어요. 지하실 바닥을 보니까 땅이 파져 있네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눈부실 만큼 하얀 피부에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시신이 나체로 발견됩니다. 그녀의 신원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죽은 이 사람들과 이 여성은 도대체 무슨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집의 지하에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는 걸까요? 경찰은 말합니다.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군가 탈출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보인다고요. 이제 영화는요, 이렇게 시끄러운 락 음악이 막 들리면서 화면이 바뀌게 되네요. 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한 노인과 젊은 남자가 아주 끔찍하게 불에 탄 시신을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피를 채취하고 또 대형 펜치로 갈비뼈를 갈라내면서 내장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약간 감이 오시죠? 부검사들이었어요. 노인이 손을 씻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생각엔 사망 원인이 뭔 거 같니? 젊은이는 얘기하죠. 연기를 흡입한 흔적이 몸에 곳곳이 남았죠. 그건 뭐 분명 화재로 인한 사망 아니겠어요? 하지만 노인의 반박이 이어집니다.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은 집이었어. 현관은 불과 몇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지. 탈출 흔적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폐는 손상되고 근데 봐라. 이상하게 기도 쪽은 손상이 되지 않았다. 이건 화재로 죽은 게 아니야. 노인은 능숙하게 시신의 뇌를 다시 열어 뇌 안쪽에 골절을 확인합니다. 뇌 손상으로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시신의 머리 쪽이 부어 있었던 거지. 부검사로 일하려면 시신 안에 숨겨진 비밀을 잘 찾아야 돼. 그는 이렇게 아들에게 당부를 하죠. 사실 두 사람은 부자지간입니다. 이 아버지는 3대째 이 부검소 및 화장터를 운영해오고 있고요. 아들은 가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부검을 잠시 멈추고 아버지는 담배를 피러 나갔고 아들에게 이 부검하던 시신의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영화는요, 이 부검실의 전체적인 이제 그 공간을 저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곳에는 총 6개의 냉장 보관실이 있습니다. 그 시신이, 하나의 시신이 한 칸에 이렇게 밀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냉장 보관실이죠. 냉동 보관실이죠. 아들은 불에 탄 시신을 6번째 냉장 보관실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곳에 3구의 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여기가 만약 집이었다면 그냥 뭐 쥐들이 지나갔으려니 했겠지만 사실 아버지는 담배 피러 밖에 나가셨고 산 사람이라곤 한 명밖에 없는 이곳에서 그런 소리 하나도 굉장히 신경 쓰이죠.
보니까 마침 그 남자의 여자친구인 엠마가 그를 찾아와서 놀리는 겁니다. 야, 오스틴! 너 여기서 일한 지 얼만데 아직도 무섭냐? 엠마는 상당히 호기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남친의 일터에는 처음으로 와봤는데요. 남친한테 막 조르는 거예요. 나 좀 보여줘. 보여줘. 그녀는 냉동 보관실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나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하는 그녀의 끈질긴 부탁에 결국 첫 번째 시신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시신. 그녀의 이름은 아이린 다니엘스, 악성 가슴막중 피중이라는 태그가 붙여 있어요. 문이 열렸고요. 이 눈과 입을 열지 못하게 봉합한 시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엠마는 생각보다 놀라지 않는 눈치예요. 두 번째 것도 보여줘. 바로 그 옆에 있던 시신은 로비스 테니스, 쥐약 중독이라는 태그가 붙은 시신입니다. 받침대를 쭉 밀어서 시신을 꺼내보니 얼굴이 천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이 함몰이 돼서 이 천이 얼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특이한 게 있었어요. 이 시신의 왼쪽 발목에 작은 종이 매달려 있었던 거죠. 엠마는 꺼림직한 눈으로 이게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들어와서 차분히 설명을 해주죠. 옛날에는요, 혼수 상태의 환자와 사망자를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에 배를 달아두고 그 종이 울리면 이 사람은 사망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어쩐 일인지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엠마가 눈길을 돌려서 묻죠. 그런데 왜 저 시신은 얼굴을 덮어놨어요? 아버지 친절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이 남자 아주 가까이에서 총을 맞아가지고 얼굴에 남은 게 없었어. 근데 혈액에서 쥐약이 발견된 거지. 그러니까 죽은 후에 총을 맞은 거야. 엠마가 묻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걸 찾는 건 경찰이 할 일이고 우린 부검으로 사망 원인만 알아내는 사람들이야. 시신을 넣어두고 오스틴과 엠마는 저녁 데이트를 즐기러 가기로 하는데요. 이때 갑자기 지역 경관 한 명이 시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오스틴은 엠마와 영화관에 가려고 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경관은 상당히 다급해 보였고 이렇게 두고 가면 아버지 혼자 밤새 부검을 해야 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여자친구에게는 얼른 아버지 도와드리고 자정이 넘어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그는 다시 지하 부검실로 돌아갑니다. 경관은요, 사건을 간략히 설명해 줍니다. 한 집에서 끔찍한 살인이 벌어졌고 시신은 총 4개인데 죽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아직까지 뚜렷이 밝혀진 게 없고, 그런데 이 다음 날까지 언론에다가 공식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시신 1개가 신원 미상이라는 거죠. 시간은 내일 아침까지 부검을 통해 그녀가 누군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경관은 떠났고 시신은 이제 부검실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스틴은요, 이 부검의 전 과정을 녹화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켜게 되죠. 신원 미상의 20대 여성. 부검실에선, 외국에선 이름 없는 여성의 시신을 제인 도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은 재빠르게 일을 시작했어요. 자, 부검은요, 먼저 외부 상처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내부 장기가 어떻게 손상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를 열어볼 거예요. 오스틴은 먼저 시체의 곳곳을 사진 찍으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시신은 정말 하얗고 깨끗했어요.
출혈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죠. 상처도, 멍도, 골절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정말 누가 보면 나체의 너무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잠든 것처럼 누워 있었거든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갈색 머리. 그런데 눈동자를 열어본 오스틴이 흠칫합니다. 그녀의 눈동자는요, 동공이 상당히 확장된 회색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망한 지 보통 며칠이 지나면 보통 이렇게 눈 색깔에 혼탁함이 오는데 그런 증상이 보인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녀의 차가운 팔을 만져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먼저 몸이 굳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녀의 시신은 사후경직, 즉 몸이 굳어오는 현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신은 도대체 사망한 지 얼마나 된 걸까요? 그리고요, 그녀의 시신을 이렇게 보다가 허리가 몸 전체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늘었어요. 선천적인 거였을까요? 조금 더 조사해보니 그녀의 팔목과 발목이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골절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안에 뼈가 다 부스러져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에 뼈가 부스러질 정도면 누군가가 여기 외압을 강했다는 거고, 그랬다면 사후에 여기에 상처가 남아야 해요. 그런데 그녀의 팔은 희고 깨끗했어요. 왜 없는 걸까요? 조금 더 조사해보니 그녀의 손톱과 발톱에는 까만 물체가 끼어 있습니다. 조사해보니 토탄이라고 불리는 물질이에요. 이게 화원에서도 팔긴 하는데 보통 북부 지역에나 가야 땅에서 캘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제인도의 손톱과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에서도 발견됩니다. 즉 그녀가 이 토탄 가루에 덮여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땅에 묻혀 있었던 걸까요? 능숙한 아버지는 그녀의 코와 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입을 열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혀가 잘려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잘라서 자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린 모양이었어요. 아버지는 갑자기 15년 전에 인신매매 당한 한 여성에게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라는 게 생각납니다. 그녀도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혀가 잘린 상태. 제인도는 도대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에 연루가 되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때요, 그녀의 콧구멍이 살짝 움직입니다. 그러더니 그 안에서 벌레 한 마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안에서 코피가 이렇게 쭉 하고 나오는데요. 자, 입안을 좀 더 살펴보던 아버지는요, 이 입 안에서 긴 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증거물로 보관해 둡니다. 사실 끔찍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이제 밑에 이제 생식기 부분을 보던 그 아버지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질 외부가 잘린 상처까지 발견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면요, 그녀의 이 시신은 상당히 깨끗하고 살아있는 사람 같았지만 누군가에게 아주 크게 고통받았던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내장을 부검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메스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Y자로, 시신을 부검할 때 하는 것처럼 Y자로 가르려는 순간 라디오에 잡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웬 동요 같은 게 들리네요. 햇빛이 들어와야 해. 우리 엄마 말하길 어린 소녀는 알아야 해.
그런데 워낙 이 부검실이 지하고 또 뭐 마치 자주 있는 일인 것처럼 아들은 가서 채널을 바꿔버립니다. 아버지는요, 그녀의 몸통을 Y자로 잘랐습니다. 그러자 붉은 피가 쏟아집니다. 이상해요. 죽은 시신에서는 출혈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Y자로 부검하려고 이 가르자마자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죽은 지 한두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건 가능한 일이라고요. 부검은 계속되고 아버지는 갈비뼈를 잘라 내장 내부를 살펴봅니다. 아, 그녀의 허리가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늘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외부적인 압력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코르셋 같은 거? 그걸 아주 오랫동안 입으면 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코르셋이라는 건 100년 전에나 유행하던 건데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건 그녀의 폐였습니다. 폐가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흡연을 많이 했던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얘기하죠. 이 정도의 폐 상태가 되려면 하루에 담배 10갑씩 30년을 펴도 될까 말까 한 정도라고요. 또는 화상, 3도 정도의 화상을 입어야 이 정도 폐가 까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는 심장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심장에 칼로 긁힌 상처가 막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장기들에도 간이나 이런 데도 막 칼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죠. 이게 혹시나 이 시신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흉터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선천적인 게 아니라 이게 후천적인 거였다면 장기에 이렇게 막 칼이 가 있는 손상이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외부에는 출혈 또는 상처 하나 없었던 걸까요? 몸이 어떻게 저렇게 깨끗했던 걸까요? 이때 갑자기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복도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어스틴이 부검실 밖으로 나가서 긴 복도를 찬찬히 살펴보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오스틴은 그 부검실에 있는 시체도 뭔가 좀 이상하고 밤도 늦어지고 있고 뭔가 이 불길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부검실로 들어오죠. 어라? 그런데 부검실 한쪽에 냉동 보관실의 문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더 넓게 열리는 거예요. 물론 그 칸이 시신이 들어있는 칸은 아니었어요. 아마 아까 제대로 안 닫고 간 모양이에요. 그는 문을 닫고 다시 아버지와 부검을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밑으로 위장과 소화기관을 살펴보던 아버지는 이번에는 까맣게 변해버린 식물을 발견해요. 정확하겐 꽃이었어요. 이건 북서쪽에서 자라는 동말풀입니다.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소장에서 복주머니 모양으로 말린 천이 발견돼요. 이 천을 풀어보니까 바로 이 천이었는데요. 이 천을 풀어보니까 안에는 어금니가 들어있고 천에는 기하학 무늬와 로마자 숫자가 막 적혀 있어요. 이 천 조각은 아까 입에서 발견했던 그 조각과 일치합니다. 즉 누군가 그녀의 어금니를 뽑아서 이 천에 넣고 감아서 그녀에게 삼키게 했던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 부검의 결과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누군가 끔찍하게 그녀를 고통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학대당한 것 같고요. 하지만 단순히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라디오 잡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다시 동요가 흘러나와요.
어린 소녀는 알아야 해. 이건 악마의 소리야. 나는 그를 증오하거든. 그는 절대 떠나지 않아. 햇빛이 들어와야 해. 아들 오스틴은 더 이상 이 불길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우리 이거 이제 그만두고 그냥 내일 와서 해요. 에? 하고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 또한 궁금증 반 그리고 책임감 반으로 부검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시신의 피부 조직 바로 아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요. 귀로 듣는 영화 2부에서 계속됩니다.